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할 내용은 5장 인터페이스 구현,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신화공 책에는 없고요. 없고 수제비에 있고요. 이기적에도 내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 종합 문제를 풀어보면서 인터페이스 부분이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단원 종합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 개념은 쉽게 말하면은 그 뭐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또 서버와 또 다른 서버 간에 또는 다른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또는 설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기종 간의 시스템을 인터페이스 한다든가 또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사인 거고 서로 이제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표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다 지금 한국어라는 걸로 표준화해서 표준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A하고 B라는 컴퓨터가 전혀 다른 시스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윈도우로 돼 있고 하나는 뭐 맥으로 돼 있고 뭐 이러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시스템끼리 통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그런 그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다 HTTP의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 거예요. 웹 기반 프로토콜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왜 표준화돼 있고 사용자가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관 내에서 또는 기업 내에서 어떤 시스템 간의 연동이라든가 또는 기능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터페이스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듈 간의 그러니까 뭐 인터페이스는 되게 다양해요. 뭐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도 해당되고 또는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도 해당되고 또는 뭐 서버하고 서버 간의 통신이라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계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인터페이스 설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서를 잘 작성해야 돼요. 왜? 당연히 이제 어떤 모듈 간에 통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이 연계를 하거나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뭔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미리 사전에 정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내부 모듈의 기능 확인 방법은 인터페이스 정의를 통한 기능 확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기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할 때 쓰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간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는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는 어떤 기능 간의 내부 모듈 간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고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사전 조건이라든가 상세 기능의 외부 모듈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동을 하려면 상대방이나 그런
모듈의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시스템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목록 송신 전달 영역까지의 외부 모듈에 포함해서 수신 측의 영역은 내부 모듈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동적, 정적 이런 거는 동적, 정적 이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부 모듈 기능이라든가 외부 모듈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필기 때도 설명 한번 드렸던 건데 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할 때 어떤 주요한 그 인터페이스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A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ESB. 전에 필기 시간 때도 뭐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EA하고 ESB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EAI는 그 이기종 모듈 간의 통합하기 위한 건데 어떤 특정 솔루션, 그러니까 기업 내부망에서 특정 솔루션을 가지고 연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계할 때마다 그 솔루션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ESB는 이제 그 서비스 버스인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죠. 이거는 이제 분산형 토폴로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얘는 특징이 뭐예요? 표준 API를 사용한다는 거. 표준 API라는 거는 그냥 웹 HTTP 이런 그 프로토콜,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API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간의 느슨한 통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업 외부 채널망으로 쓸 때 씁니다. 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 보시고요. 그러면 EA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죠. 포인트 투 포인트, 뭐 피어 투 피어, 뭐 허브 앤 스포크, 뭐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기 시간 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ESB의 방식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이런 서술해 보시오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 자기가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만약에 이건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ESB에서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을 때 그 ESB가 갖는 특징이 뭐예요? 서로 다른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플랫폼.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뭘 한다? 통신을 하고 또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중심의 통합지향 아키텍처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통합지향 아키텍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플랫폼 이기종 간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중심의 통합지향 아키텍처가 뭐다? ESB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EAI 구축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중간에 미들웨어를 두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1대1로 통합하는 1대1로 다이다이로 연결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 포인트 투 포인트. 그렇죠? P2P. 포인트 투 포인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룹 내에 허브 앤 스포크를 사용하고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를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그룹 간에는 메시지 버스 이용하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메시지 버스가 있고요. 메시지 버스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내에서는 어떻게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여기 허브의 스포크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확인 절차라든가 명세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내용들을 다 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반복해서 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따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딱히 뭐 이게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사실 그냥 순서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은 이제 순서인데 이런 예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열을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라 이런 뜻인데 일단은 뭐든지 어떤 구현을 할 때는 설계부터 하는 거예요. 네, 기획하고 설계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설계서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그 다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기능에 대해서 정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키워드가 15번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개체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2개 이상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송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할 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송신 관련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한 항목과 송신 시스템의 항목 구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대한 인터페이스 내용이 기록된 구현된 거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DB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DB 커넥션이 수신 측 인터페이스 테이블과 연대도록 구현을 한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는 건데 어떤 DB에다가 어떤 인터페이스 하는 기능들을 이게 사실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기능과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직접 어떤 동작을 구현하는 것들을 구현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리거가 있고 또 하나가 배치 작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또는 또 송수신하는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동작을 구현할 때는 프로시저, 트리거, 배치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은 구현할 때 웹으로 구현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기술 중에 AJAX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아작스라고 하기도 하고 AJAX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기술화라고 되어 있는데 AJAX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방법은 실제 DB하고 WA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가지고 전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웹에 대한 요청이 WAS로 갔다가 DB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WAS로 갔다가 웹으로 왔다가 하면 이 웹 페이지가 릴로딩 돼야 돼요. 이게 릴로딩. 페이지가 뭐라고요? 릴로딩 된다는 거는 페이지가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이렇게 뭐 어떤 페이지를 새로 접속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새로 접속된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데이터만 바뀌는 경우 있죠. 우리 보통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가보면 실시간 검색어 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는 매번 바뀌잖아요. 1위가 뭐였다가 2위가 뭐였다가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2위로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이버 페이지가 바뀌지 않은데. 이런 거를 하는 거가 DB하고 직접 접속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XML 파일을 통해서 XML 데이터가 있는데 XML 데이터가 DB하고 연동돼 가지고 여기 DB의 데이터는 XML에 있는 값 아까 그 XML 우리 페이지 보셨죠? 전 시간에 그 XML에 있는 어떤 형식에 있는 값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서버에서 이 릴로딩 하지 않고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XML 파일만 가져오도록 하게 해가지고 XML 파일에 있는 데이터만 바꿔주면 XML 파일은 계속 가져와서 업데이트 치더라도 릴로딩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만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페이지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가 바로 AJAX 구조예요. 이거를 할 때 이 웹페이지 클라이언트에는 웹페이지에서 어떤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뭐가 돌아가냐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AJAX 기술에서 그 우리가 개념을 서술하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과정 그러니까 페이지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표현해주는 웹페이지하고 동기화되지 않고 데이터가 바뀌는 그런 거를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비동기 통신 방식.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 방식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뭐죠? 이 페이지는 어디예요? 클라이언트. 여기는 어디예요? 서버.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기술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뭘 통신하는 거예요? 뭘 주고받는 거예요? XML. XML 파일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AJAX의 기술은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비동기 통신 기술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비동기 통신 기술을 사용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서버 간에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게 24번. 24번이 어디 있습니까? 24번. 여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법 중에서 플러그인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인터페이스와 직접 관련된 무슨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서버에서 암호화하는 어떤 모듈이나 이런 거를 탑재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플러그인 방식은 뭐냐면 이 DBMS 자체 내에 DBMS 내에 플러그인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그 암호화 기술을 하는 암호화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플러그인이 뭐야 이렇게 플러그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컨센트에다가 이렇게 플러그에다가 꼽는 것 같은 어떤 기능을 이렇게 꼽아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이제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라 그러면 DB 레벨의 뭐 확장성 프로시저를 그러니까 프로시저를 플러그인 형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시저 기능을 이용해서 DBMS의 플러그인 모듈을 동작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암호화 방식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네, 이 정도로 해서 인터페이스 구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딱히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뭐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외워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 부분은.